지금 보면 첫 번째 뜬곡, 두 번째 꿀잼, 세 번째 멘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대체 언제 거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뭘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마케팅에 대한 얘기, 제휴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 갑자기 춤을 추면 타겟이 안 맞겠죠? 지난 영상에서는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카피라이팅을 할 때 타겟을 어떻게 흘리고 현혹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이로 타겟을 정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휴 마케팅 플랫폼에 있는 상품을 10대를 타겟으로 광고를 한다고 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30대 혹은 40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카피라이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40대 남성이 10대들한테 가가지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헐 대박, 폼 미쳤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아저씨 뭐지? 이런 반응일 겁니다. 갑자기 급 세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놀림받을 수도 있고, 옛날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대한테 광고를 할 때는 현재 10대들한테 핫한 밈과 트렌드를 연구하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광고 카피라이팅을 했을 때 좀 더 반응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40대가 10대한테 되게 현실적인 얘기, 아파트값이나 주식 오르고 내리는 얘기, 회사 생활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아마 관심을 가질 사람이 10%도 안 될 거예요. 그들의 현재 관심사나 10대들 사이에서 이슈되고 있는 소식을 얘기하는 게 반응이 높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10대가 쓰는 용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10대 밈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이렇게 치니까 별로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키워드로 한번 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10대 신조어, 10대 신조어라고 검색을 해서 봤더니 지금 보면 첫 번째 뜬곡, 두 번째 꿀잼, 세 번째 멘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대체 언제 거죠? 1년도 안 된 건데 뭔가 옛날 신조어 같아요. 벌써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를 또 한번 최신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신 순으로 보면 지금 촬영 기준으로 4일 전에 올라온 블로그 글이 있는데 2024 MG 신조어 모음 이렇게 있어요. 보면 오후의 시몬,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대요. 가나디, 강아지를 더욱 앙증맞게 부르는 단어라네요. 닭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요거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잼예, 잼예는 재밌는 이야기를 줄여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있더라고요. 드르륵학, 편의점 야외에 설치된 플라스틱 의자를 지칭하는 단어래요. 이런 용어들을 30, 40대는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0대한테 광고를 한다 라고 하면 이런 트렌드나 이런 신조어에 대해서 좀 알고 광고를 하시면 낫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30대한테 광고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30대한테는 좀 전에 연구하던 10대 밈이나 트렌드로 광고 카피라이팅을 한다면 당연히 모르니까 관심이 안 갈 거예요. 이유는 단순히 30대가 사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0대가 현재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타겟이 어떤 용어를 쓰는 세대인지 공부를 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엄마를 상대로 광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 맘카페나 커뮤니티를 둘러보면서 요즘 엄마들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광고 카피라이팅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엄마들은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맘카페를 검색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제일 위에 나오는 맘카페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전체 글을 보니까 처음 글이 남편과 보험 가입을 했다는 글이네요. 이런 보험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저녁 뭐 먹을지, 저녁 뭐 차릴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또 음식 얘기가 많이 있고, 보다 보면 아이가 수업을 듣는데 공개 수업을 한 다음에 선생님께 인사를 어떻게 했나 봐요.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거 보면 아이 교육에 관심이 있고 선생님에 대한 관심도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머천트를 선정을 해서 엄마들한테 어떤 카피라이팅을 해야 엄마들이 관심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워킹맘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한글이나 수학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용이 있죠. 그리고 뭐 자랑하는 내용도 있어요. 1학년 아들 녀석 수학시험 잘해왔네요. 뭐 이런 자랑글도 있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대와 30대 각각 타겟을 잡을 때 카피라이팅을 어떤 생각으로 짜야 하는지 감이 잡히셨을까요? 즉 타겟의 상황이나 타겟의 언어에 맞게 카피라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광고주가 제공하는 이벤트나 상품을 강조할 수도 있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돈과 건강에 관련된 광고주 상품을 선택해서 그 부분에 이점을 제공하는 방식도 적용해야 되지만, 타겟이 어떤 상대인지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모든 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타겟이 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홍보하려는 상품에 대한 정보와 이점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 있고, 광고를 볼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파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광고 성과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결과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정보를 많이 조사하고 카피라이팅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 경우에도 새로운 광고를 할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카피라이팅을 하고 소재를 만들어서 광고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타겟과 그 머천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때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